네, 다시 열린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리오프닝의 대표주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흔히 화장품, 여행, 항공 이런 거 생각하실 텐데 엔터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가수들이 팬들과 만날 수 있게 되겠죠? 공연 소식도 줄줄이 잡혀 있는데 JYP 35%나 올랐습니다. 최근 주가가요. 뭐 석 달 동안 통계이긴 합니다만 YG나 SM도 시장이 하락하는 거 대비는 잘 버티고 있다 이런 반응인데 싸이가 돌아왔어요. 싸이가 2022년 싸이가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돌아왔다. 가사에 집어넣었죠. 싸이의 넷댓이라는 노래 BTS 슈가와 함께 협업을 했고 뭐 평단의 의견과 무관하게 대중들은 일단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임재범, 이수영, 네로라는 실력파 가수들도 출격 대기 중이라고 하는데 자 어제 엠카에서 싸이씨 1위 후보했고요. 몬스타엑스도 돌아왔고 투바투도 어제 컴백을 했습니다. 오늘 문화발전소 김영대 음악평론가와 함께 기지개를 켜고 있는 K-팝 시장 정리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싸이도 돌아오고 싸이월드도 돌아오고 싸이월드 오늘 깔맞춤 좋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까 그 엔데믹 블루 얘기하셨잖아요. 네, 블루. 저는 그대 안의 블루는 압니다. 아하 이소라 언니까지 어떻게 모셔와야 되는 건가요? 더 블루도 알고 그렇죠. 손지창 김민정. 깜짝 놀랐어요. 지금 플레이리스트에 제 1번이에요. 김민정, 진짜요? 손지창, 느낌 OST. 느낌 OST. 네. 아 그대여 이거 말하는 거죠? 굳이 부르실 필요까지는. 자, 싸이가 9번째 앨범 싸다구에서 BTS 슈가와 함께 넷댓이라고 이 노래 되게 신납니다. 네. 넷댓이라는 노래로 돌아왔는데 빌보드 차트에 진입을 했네요. 네, 5년 만에 7년 만이죠. 빌보드 차트에 다시 들어왔어요. 82 핫백 싱글 차트라고 하는데 싱글 차트에 이제 80위로 다시 화려하게 컴백을 했고 그리고 이게 80위라고 우리가 이제 좀 지금은 둔감해진 면이 있는데 지금 싸이 씨가 사실상 본인 기획사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피네이션이라고. 그렇기 네. 때문에 예전과 같이 이게 메인스트림의 그 뭐랄까요? 푸시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를 덜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뭐 그 슈가의 피처링의 덕도 있겠습니다만은 80위로 돌아왔다는 점 주목할 만하고요. 과거에도 이미 4번이나 사실은 빌보드 싱글 차트에 오른 바가 있어요. 강남스타일은 뭐 2위긴 하지만 사실상 네. 차트 변경 전이라 1위라고 봐야 되고 젠틀맨도 5위, 행오버 26위, 데디가 97위까지 올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뭐 역시 또 한국 가수들 중에 이렇게 솔로 가수 중에 사실상 가장 많은 1위 곡을 보유하고 있는 차트곡을 보유하고 있는 싸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빌보드 차트 1위 BTS가 많이 해줘서 네. 뭐 그 별일이야? 1위 아니면은 이런 뭐 안 쳐주는. 느낌인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소고기 먹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진짜 대단한 일입니다. 네. 간단하게 싸이의 새로운 앨범 화제거리가 많다고 하는데 어떤 뒷얘기들이 있나요? 싸이의 새 앨범은 항상 뭐가 제일 관심사인지 아세요? 글쎄요. 제목이 관심사예요. 떼떼. 지금 벌써부터 이 다음 앨범은 뭐로 제목을 지어야 되냐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정도인데 뭐냐면 예를 들면 싸이는 이런 식이거든요. 4집은 싸집. 그러니까. 7집은 7집 싸이다. 8집은 싸이팔. 진짜. 네, 그래서 이번에는 싸다구. 네, 대단해. 네, 그쵸? 대단합니다. 윤수연 씨가 떠오르기도 하고요. 누구죠? 윤수연 씨, 트로트 가수 윤수연 씨.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싸다구라는 앨범 제목부터 뭐 시작을 해서 BTS 슈가와의 멋진 콜라보, 뭐 뮤직비디오, 그야말로 싸이스러움이 가득한 앨범이고 또 뭐 화사를 비롯한 다양한 가수와의 이런 콜라보 같은 것들이 역시 싸이답다라는 평가가 또 한편으로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네. 뭐 평단을 중심으로 해서는 싸이의 어떤 공식이 효과가 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또 이런 부정적인 반응도 사실은 공존은 하고요. 그 싸이 신곡 보면은 이거 슈가 씨하고 협업을 해서 뮤직비디오 중간에 슈가 씨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갑자기 같이 춤을 그 추잖아요. 카메라 앵글 밖에서 제대로 떨어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네. 약간 이렇게 좀 대각선으로 뛰었습니다. 오. 네, 왜냐하면 너무 위에서 떨어질 경우 이게 또 이 국보급 스타에 그렇죠.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야, 역시 슈가 직접 인터뷰 해본 사람답네요. 슈가 씨하고 형 동생 할 수 있는 그런 사이 맞죠? 형 동생 아닙니다. 그래요. 뭐, 누나 동생은 아니잖아요. 슈가 씨가 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새로운 앨범에 대해서 반응이 좀 엇갈려요. 어제 M 카운트다운에서는 싸이하고 임영웅 씨가 1위 후보로 네. 돌격을 해서 임영웅 씨가 이겼습니다만
격돌이를 하려고 하셨죠? 그래요. 뭐 돌격 많이 다른 건가요? 그게 그렇게까지 다를 일인가? 그런데 그 대중들의 반응하고 평단의 반응이 좀 갈린단 말이에요. 평론가 가운데는 혹평을 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건 왜 그래요? 글쎄, 그러니까 평론가라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지난 앨범에 비해서 얼마나 나아졌나, 그리고 이게 어떤 음악성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돋보이는가라는 점에 포커싱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고, 팬들은 그렇잖아요. 싸이가 싸이스러움을 보여줬다라고 하면 열광할 수밖에 없죠. 그냥 가수가 돌아와서 공연하는 것만으로도 반갑긴 그러니까 해요. 이런 것 같아요. 네. 싸이의 컴백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종식, 또 어떻게 보면 공연 시즌의 부활, 맞아요. 예,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활력소라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의미하는 좀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우리가 벌써 생각만 해도 흠뻑쇼라고 불리우는, 맞아요. 네, 시작부터 그 수십 톤에 달하는 물을 뿌리고 시작하는 이 싸이 씨 특유의 공연이 벌써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사람들이 거는 기대감 같은 것들이 싸이의 신곡 역시 싸이다라는 것에 반영이 되는 거고, 평론가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음악적인 것에 대한 또 신랄한 평가를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요. 뭐 음악성에 대한 평가는 그 전문가들의 영역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돌아와서 반갑고 비로소 축제의 시즌이 돌아왔구나. 저는 이게 체감된다는 그렇습니다.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김영대 평론가가 들으시기엔 어땠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싸이라는 사람은, 이 뮤지션은 우리가 좀 일종의 약간 기계적인 평론,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객관적인 평론의 약간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는 뭐 단 한 번도, 예를 들면 싸이를 래퍼라고 하지만 힙합에서 정통적인 힙합퍼, 래퍼로서 우리가 평가한 적도 없었고, 댄스 가수긴 하지만 우리가 그를 뭐 아이돌 댄스 가수처럼 다룬 적도 없었거든요. 싸이는 그야말로 싸이라는 일종의 B급 문화적인 감성을 가진 완벽한 어떤 퍼포머, 그리고 굉장히 즐겁고 뭐랄까 신기한 재밌는 인물로서 고유한 영역을 구축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소소한 발전이 없다 혹은 진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는 싸이로서의 매력이 충분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누구냐 너라고 물었을 때 저는 싸이스러운, 싸이라는 장르가 하나 존재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타이틀곡 넷댓 말고요. 싸이 앨범의 다른 수록곡들 어떤 거 좋은 게 있나요? 근데 저는 좀 그중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화사 씨와 함께한 이제는이라는 곡이 있어요. 이제는? 이거 예전에 서울 패밀리, 아마 우리 네. 박 기자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 네. 패밀리의 이제는을 리메이크한 모르고 싶네요. 작품인데, 사실은 그 노래도 저메인 잭슨의 외국곡을 번안한 작품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그 노래를 리메이크한 작품을 또 리메이크한 셈이 됐습니다.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오리지널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억에 젖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도 뭐 싸이스러운 음악들이 가득 담겨 있는 앨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리고 컴백할 예정인 가수들 보면 앨범 판매량 100만 장 넘긴 가수들이 제법 많은데 어떤 분들 오십니까? 이제 뭐 100만 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기록이지만 또 많은 가수들이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기록이기도 해요. 예, 네.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우리 짧게 다뤄서 혼 많이 났지만 그 발매하자마자 110만 장을 팔아치웠고요. 예, 계속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차트에서 앨범 실물 판매에서 모두 지금 최고 수준을 달성을 하고 있고,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같은 경우는 70만 장으로 초동 판매를 했고 90만 장을 판매하고 이제 100만 장이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르세라핌이라고 이제 하이브 산하의 소스뮤직에서 데뷔를 하는 최초의 걸그룹이죠. 이들도 사실은 신인 그룹으로서는 이례적인 30만 장의 판매량을 거뒀고요. 또 세븐틴이 이제 정규 4집으로 예약 판매량을 일주일 만에 174만 장을 달성했어요.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들이 모두 사실은 누구나 동시에 듣는, 소위 말하는 국민 가수라는 개념이 요새는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각각의 팬덤이 이 정도의 어떤 소위 말하는 티켓 파워, 바잉 파워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만큼 어떤 국내 내수 시장, 전체적인 케이팝 시장의 파이가 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BTS도 11일에 프루프 앨범 그 트랙 리스트를 공개를 했는데 새로운 곡도 3개 담을 거예요라고 했었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정규 앨범이라는 처음에 관측이 있어서 많이 기대를 하다가 이게 이제 앤솔로지 형식의 일종의 베스트 앨범 플러스 이제 신곡이라 그래서 뭐 실망하시는 팬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동안에 발매됐던 그 곡들의 버전, 그러니까 데모 버전 같은 것들, 그리고 신곡도 3곡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그걸로 일단은 좀 아쉬움을 달래야 할 것 같고, 또 새로운 앨범이 또 빌보드라든지 다양한 차트에서 어떤 기록을
세울지 또 궁금해지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티스트들 이제 해외도 쭉쭉 나가게 되겠네요. K-팝 스타들 투어 일정들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스트레이키즈 방금 말씀드린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뭐 더보이즈, 몬스타엑스, 그 외에도 뭐 수많은 뭐 브레이브걸스도 있고요. 많은 아이돌 그룹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코로나 이 팬데믹 국면이 끝나기를. 맞아요. 예, 월드 투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모두 지금 미국 시장에서의 투어. 그러니까 뭐 돔 투어도 있겠고 뭐 스테디엄 투어, 아레나 투어도 다 규모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제 소위 말하는 전미 투어의 시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까지 그리고 아시아까지 이제 활동을 확장을 하게 될 텐데요. 이게 이제 뭐 저는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예. 네, 이번 주말 프랑크푸르트에서 대규모 한류 행사도 있다고 하니까 현지에서 들어온 소식들 즐겁게 즐기시는 주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대 음악평론가였고요. 저희는 주말 맞아서 노래 선물 드리면서 물러갈까요? 싸이, 슈가가 함께합니다. 떼떼.